20일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사고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체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차분하고 보호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저는 필리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명상가이며 요기들인 연사들로부터 이러한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과 지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사들은 전부 다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곳은 영혼을 위한 곳, 자아와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1936년에 인도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원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본 비전과 그분에게 드러난 가르침을 통해서 창설되었는데요. 이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에 아주 적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창설자 브라마 바바는 아주 초기부터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영성 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면의 평화와 내면의 힘입니다. 평화와 힘을 연결짓는데 우리가 그 둘을 꼭 연결짓기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여왕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의 정글과 산 꼭대기에 곳곳에 사람들이 가서 그 여왕에게 귀중한 그 진주 목걸이를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죠.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여왕님, 당신 목걸이 목에 걸려있는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찾았다는 얘기가 있죠. 평화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가 완전한 완벽한 집에 살고 완벽한 직업을 갖고 완벽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내가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평화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사분들은 바로 이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엔리케 시모시고 30여 년 넘게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마드리드 센터의 책임자로 계시며 또 익세큐티브 코치로서 또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사고, 영적인 지능, spiritual intelligence, 그리고 내면의 리더십, 그리고 각 개인이 자기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평화롭지 못하시다면 아마 이 세션이 끝날 쯤에서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리케가 그렇게 만들어줄, 그저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보장을 했는데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괜찮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평화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가장 거리가 먼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걸 도와야 되고 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지내고 그래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뭔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그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와중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감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연결감을 경험해서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서 잘 지낼 그런 기회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얘기하자면 걱정과 두려움이 미래에 대해서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록다운 사태 전에 보면 저는 이제 회사 중역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아주 스마트한 그런 여자분들, 남성들 같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커리어 면에서는 성공적인데요. 저한테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고요함, 차분함, 평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많은 걸 달성했지만 이런 자기 내면의 에너지, 평화나 차분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직업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스마트한 분, 더 이룰 게 없는 분이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좀 더 다른 이 귀중한 평화, 고요함과 차분함의 에너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영적인 뭔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 삶에 굉장한 파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평화로워지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외적인 성공을 갖는 거하고는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게 있을 때 평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거대한 수준의 그 멈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면의 경험을 맛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멈췄을 때 통상적으로 하던 일, 바쁘게 마음을 몰두했던 것들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 안에서 뭔가 일어나서 얼굴에 전면에 닥쳐올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깥의 행동에 계속 바쁠 땐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바깥의 일을 멈추면 이제 분산될 것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으면 그때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지식을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또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록다운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유 공간을 가지게 되죠. 저희가 매일 온라인으로 명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서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한 번은 1,500명이나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전례 없던 일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도 있고 또 이런 거를 마음을 열고 훈련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 온 세계의 의식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식이 전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아무도 어떻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변화를 해간다면 앞으로 올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드높여주는 변화일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멈추고 보니까 전의 삶 자체가 계속될 수 없는 거다. 사치스럽고 소비주의에 그저 여기저기 분산해서 지냈던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고 이제 좀 뭔가 다른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코칭을 합니까? 내가 멈추겠다. 그리고 침묵 속에 시간을 보내겠다 할 때 그 전에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음악을 틀거나 뭔가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또 찾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해나가게끔 도와줍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걸 아주 서서히 도입시키도록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얘기를 곧장 들어가지 않고요. 우선 얘기를 시작할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특히 자기 안에 내면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 대화라는 건 자기 스스로 하는 생각인데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남들과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 그 마음의 대화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그 대화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 한 말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분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었어요. 아, 나는 멍청하다. 그런데 제가 당신 자기 한 말 들었습니까? 하니까 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당신이 나는 멍청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나한테 했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자기 내면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대화를 자기가 자기 자신과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종류의 대화를 하게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자비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그런 대화를 서서히 그쪽으로 변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서서히 도와주면, 전에는 사실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죠. 바깥에 어떤 결과를 얻고 초점 맞춰서 뭔가 행동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사실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이제는 내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내면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 실습을 하게 합니다. 평화가 좋은 에너지고 차분함을 유지하게 하고 또 호흡을 하게 이완하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 호흡도 자각을 못합니다. 호흡이 아주 얕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의식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는 법을 배우면, 아, 이거 참 다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면으로 들어가서 초연한 관찰자가 되게 훈련을 합니다. 초연한 관찰자로 자기 행동에서 분리시켜서 지켜보고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팅을 할 때 남들과 대화하고 이럴 때 약간 자기 자신을 그 상황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띄워놓고서 지켜보게 되면 그 여유 공간이 생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게끔 하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니까 그 중요한 일들은 계속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 그걸 쓸 수 있게끔 도움을 받게 되죠. 네, 그런 에너지를 맛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평화와 고요함을, 차분함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제가 인도에 12월 달에 인도에서 강연을 했는데 사실 워크숍이었습니다. 30여 명의 그 여러 IT 회사들의 CEO들을 상대로 하는 하이드라바드에서의 그 워크숍이었어요. 네, 좀 명상을 길게 했습니다. 5분이 아니라 길게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워크숍이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놀라워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일생 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내 마음도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에 완전히 딴 세계에 가 있었던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명상하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이걸 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평화가 뭔지를 맛을 보신 거였어요. 물론 평화가 바깥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그 어떤 환경에서 있으면 경험할 수 있죠.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일시적인 평화이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기 마음은 평화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서 평화를 경험하면 그 내면의 평화는 굉장히 달콤하고 정말로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런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저도 그걸 더 원했었습니다. 네, 한번 맛만 보면 그걸 더 즐기게 됩니다. 네, 그 평화를 명상을 통해서 나중에 경험을 해보겠는데요.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명상적인 그런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까? 이 경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까? 저는 사실 나중에 이런 걸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면에 이런 거를 찾고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내면에 대화하기를 저는 이제 신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순진한 그런 대화예요. 근데 누군가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잘 이해하는 아주 좋은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과 대화를 한다고 느꼈는데 그러다가 10대가 된다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에 매몰됐습니다. 밤에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바쁘게 전 세계 여러 군데 여행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딸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고 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저 여기 좀 잠깐 있겠습니다. 제가 좀 회복이 필요합니다. 좀 사색할 시간도 필요하고 제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탐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타 요가를 시작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명상 배우고, 채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명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명상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냥 사색을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차분하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아주 빠른 그런 생각들을 바꾸려고 해보고 그런데 한 2년을 그렇게 좀 서서히 준비를 해서 좀 더 큰 걸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브라마 쿠마리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명상센터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명상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제가 명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명상을 같이 했는데요. 전 명상실에서 그냥 2분 만에 평화가 내려오는데 이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거의 폭포수처럼 완전히 평화가 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지는데 제가 그렇다고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도 뜨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인도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경험한 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가 굉장한 평화를 경험했다. 나 이걸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코스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안 된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린다. 나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7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를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경험했는데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화였고 그때부터 계속 여정을 이어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축복으로 온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땐 그 여정이 이렇게 기복이 있죠. 언제나 그 깊은 평화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고 그 평화를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정말로 그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경험하고 싶었고 그걸 계속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평화,
이 평화로운 에너지를 잃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평화를 뺏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계속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저는 사실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그렇고 센터에서 명상 강좌를 할 때도 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맛을 보면 자기 삶이 변할 거라는 걸, 그들의 삶이 변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 부모님한테 가서 나 지금 좀 내 자신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집에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럴 때 사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그런 평화의 경험을 할 여유를 주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랑스러운 명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줄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자아 존중이 없을 때 어떻게 그걸 경험하게 도와줄까요?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자아 존중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상당히 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함양을 했는데요. 저에게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몸이 아니고 이 몸 이상의 무엇이 나다라는 그 지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완전히 마음에 폭탄이 터졌다고 할까요?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멋지다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게 나다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했습니다. 내가 이 평화로운 존재고 의식을 가진 존재, 제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자아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나는 훨씬 더 그런 그 확신을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을 또 도와줍니다. 제가 딸이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하게끔 그리고 언제나 그 딸이 가진 잠재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저에게서 그걸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말로도 뭔가가 나를 늘 보호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발전하게 도와주는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걸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멋지다, 아주 훌륭하다, 아주 파워풀하다 너는.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그게 가서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뭔가 굉장히 실수를 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식구들이 전부 다 너 뭘 한 거야 도대체 막 이러고 막 온갖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차분해진 다음에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녕 어떠니? 그러니까 아빠도 똑같은 얘기 남들이 한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니다. 나는 너한테 하고 싶은 말 그죠? 네가 멋지다는 얘기, 너는 참 아름답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의 가슴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딸아이가 그 에너지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언제나 너 실수도 하고 나도 실수한다. 많이 실수한다. 근데 그게 뭐냐? 그냥 그래도 너는 아름답고 강력하고 잠재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을 갖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 남들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내가 평화로운 존재고 그 어떤 성격을 가진 이 내가 나가 아니고
몸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에너지라는 거, 의식을 가진 존재, 순수한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라는 거, 내가 이 몸을 사용하고 눈을 통해 보고 귀로 통해 듣고 몸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전에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 몸이 아니라는 훈련을 했을 때 차이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혼이고 에너지가 나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내재된 에너지가 평화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사실 중요한 게 이 정보가 맞다라는 거, 진리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영혼이고 내가 평화로운 존재고 내 본래 자연스러운 성질이 평화다. 나는 빛이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나 자신과 그런 대화를 하죠. 그거는 긍정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암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에 저는 이게 나한테 그런 암시를 줘서 뭐 그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저는 그것이 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행동이 달라지고 세상에서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내 눈 뒤에 앉아서 눈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이 몸을 사용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혼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가 의식을 가진 이 몸하고는 다른데 성격하고 다른 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내가 보고 대화를 하게 돼서 아주 좋은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딸도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영혼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그 아이를 영혼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을 한 거예요. 물론 명상을 지금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사업 운영하고 또 가정일 돌보느라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명상은 못하지만 그 딸의 삶에도 제가 아이를 봐주었던 그 시선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또 다르게 보는 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이마 가운데를 가리키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영혼으로 얘기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죠? 네. 인도에서는 제3의 눈이라고 말을 하죠. 이 에너지점, 여기도 차크라도 여기 있는 차크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영혼이 바로 여기 있고 그 에너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서 생각을 창조하고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중간에 앉아있는 이 위치가 일종의 통제실 같은 겁니다. 내 몸을 거기서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내 관심을 그 자리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면 거기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이 훈련을 하고 거기에 안정해 있으면 이 몸이 엄청나게 크고 나는 거기에서 이 몸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몸에 굉장히 긴장이 되지만 이 이마에서 몸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내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이마에 저 안쪽에 있는 그 나의 그 에너지에 연결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자로서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훈련이고요. 내가 초연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평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뭔가 바깥에 어떤 거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그 핵심에 들어가면 본래의 그 경험이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본래의
근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의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심리학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내가 이기적이고 내 본성이 폭력적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본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브라마 쿠마리스 와서는 우리 본성이 평화고 그게 본래의 성질이다. 내가 평화 자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좋은 정보라고 느꼈고, 물론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듭 그거를 훈련을 해서 이제 저는 평화가 내 성질이고 그게 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갖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해서 내가 평화로운 존재고 내가 영혼이고 의식을 가진 존재다라는 그 상태에 머물 때 그 평화의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평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만 활성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100만 파운드가 은행에 있는데 은행 계좌번호도 모르고 그 은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이게 당신 계좌번호고 이 은행이 여기 있다. 거기 가보면 100만 파운드, 100만 달러가 있다면 놀라운 그 돈을 자기가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화도 우리 내면에 굉장한 평화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사용하려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그 에너지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네, 이 평화, 우리 본래의 그 평화 경험하고 파워를 경험하는 거, 자기 자신의 파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죠? 네, 아주 강력하고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 내면의 에너지에 연결되면 그걸 에너지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 에너지는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의 본래의 에너지가 한 가지로는 평화로 표현이 되지만 다른 하나는 파워로도 그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폭력적으로 쓰는 힘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고 확고하고 내적으로 안정되지만 바깥으로는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파워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내가 안에 내면에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굉장히 안정되어서 평화가 될 때 바깥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바깥에 있더라도 내면에 집중해서 안정이 되면 바깥에 아무리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평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그 바깥에 오히려 내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관용하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관용하는 힘은 사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들을 수용하고 내가 남들에게 맞춰주고 견디고 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용기를 내려서 아주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용단 내리고, 또 어떤 거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거절을 못 해갖고 남들 기분에 맞게 뭘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막 만족시켜서 남들이 나를 사랑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남한테 기대할 거 없이 오히려 내가 가진 무엇이든 남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는 남들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내가 참되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 진실한 나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 나를 볼 때 남들이 나에게서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아주 확고하고 힘이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어떤 그 비유를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였는데요. 저는 그 등대를 잘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마치 등대처럼 아주 탄탄하게 안정되고 확고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거대한 파도가 막 몰아쳐오고 바다가 거칠게 물이 일어나 그런데 등대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확고하게 안정되어서 온 사방에 빛을 비춰줘서 지나가는 배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폭풍은 지나가고 다시 등대는 여전히 그대로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런 이미지를 잘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이미지가 내 내면에 내가 갖는 그 안정하고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라는 게 그렇게 솜털처럼 힘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명상하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 등대 비유가 참 좋게 들렸는데요. 등대 자체는 자기도 빛을 갖고 있지만 남들을 위해서 밤에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화로워질 때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평화로움을 가져서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엑스포 92에 세빌리아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그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미술 작품을 전체를 구성하고 전시하고 배치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여러 계약자들하고도 같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 디렉터가 있었어요. 그분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분도 30대였고 저도 31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을 전부 다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같이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딜 가서 뭘 하려다 말하는 거, 뭐 문제 해결하는 거, 일하는 거 다 그분이 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난 사무실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혼자 하면 좋겠다. 당신이 일을 다 하니까 왜 내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가 난 당신이 함께 있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옆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차분해지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에 뭐 봉급 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차분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그분 곁에 있어줬습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그냥 평화만 유지해서 그 분위기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끝에 하루가 끝날 때는 늘 당신이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집에 갈 때 되면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어주는 걸로 이 봉급 받는 거 이건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에너지가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그들이 갖지 않은 에너지를 주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그 똑똑한 일을 나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평화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네, 어렸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하고 그 빛, 자기보다는 그 더 어떤 큰 높은 존재하고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나중에 그 어른이 되어서 명상 경험으로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중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경험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잊혀졌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명상하면서 저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우선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내면 안에서 이 연결감을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 느낌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상을 계속하고 또 브라마 쿠마리스 지식을 이해하면서 이분도 이 실제하는 존재고 내가 연결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저의 이제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으로요. 그래서 저는 결코 외롭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의 또 정말 그분에게서 경험하는 그 경험의 증거인데요. 저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슬프고 외로운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재하고 다시 내적으로 연결돼서 내적으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슬픔의 느낌과 외로움 느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상상이 아니구나. 그냥 이게 내가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 스토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당신은 왜 현실을 지금 도피하는 거냐? 뭔가 완전히 딴 세계에 이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실제하는 존재로서 저에게 뭔가 경험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계속 함양을 해왔고요.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의 대화를 하는데 물론 나 자신과 먼저 긍정적으로 자비심을 갖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서 나와 대화를 하지만 또한 그 존재와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이 존재가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본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때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이 여정 안에서 처음에는 저는 모든 게 그저 상승곡수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 수년 동안 지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래서 이 존재와 연결될 때는 이분이 정말로 나를 아름다운 시선으로 본다는 거를 느낍니다. 저의 아름다움, 저의 잠재력을 언제나 본다는 것, 내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명상할 때 이 존재가 나를 보는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 연결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 내 영혼이 연결되고 이 신과도 지구의 영혼, 뭐 빛이라 부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분과 저는 아주 가까운 관계,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경험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명상하실 때 그 하는 그 생각, 마음속의 느낌을 말로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요.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어깨가 혹시 긴장되어 있는지 좀 움직여 보시고요. 등도 편안하게 이완하고 이제 호흡에 연결합니다. 호흡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안과 밖을 연결해 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서서히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이 현재 순간밖에 사실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제 좀 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느낌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 그저 관찰하기만 합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를 봅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의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주 청명한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름은 생겼다가는 또 지나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을 구름으로 보면서 그 구름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내 생각 이면에 내 존재를 느낍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생각에 집중하고 연결할 때 그 생각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켜보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나 자신을 관찰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봅니다. 이 관찰자는 한 점의 빛입니다. 이마 가운데 저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별과 같습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운 빛으로서 이마 가운데 안쪽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관심을 그 점에 온전하게 집중합니다. 이 점에 에너지에 집중할 때 아주 아름다운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분함 그리고 고요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 영혼, 이 빛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 라고, 나는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봅니다. 나는 평화로운 영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에너지다. 이 생각에 집중해서 안정할 때 아주 아름다운 평화의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나는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빛이 위에서 나에게로 내려오는 걸 상상합니다. 그 빛이 내 마음과 내 가슴 속에 사랑과 자비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상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빛이 나에게로 내려와서 내 안에 사랑과 온정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며 나 자신에게 연결된 채, 이 아름다운 빛에 연결된 채 그대로 머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을 경험하는 상태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 연결 상태를 즐깁니다. 빛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가슴을 깨끗하게 씻어주게 합니다. 그 상태에 그대로 잠시 머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면에 일어난 이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션 끝에 가면 정말로 평화를 경험하시게 해드리겠다고 보장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션을 마치면서 주변의 상황이 내가 이런 경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아름다운 평화의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내가 내 경험의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가 창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생각을 창조해서 최고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의식하는 그 영혼이 되어서 그리고 이 빛과 연결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평화롭게 느낀 세션이었는데요. 내일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멋진 하루 안전하게 차분하게 옴 샨티 나는 평화다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옴 샨티.